정사일주, 정사일주 했고 정미일주. 정미일주 공망이 인묘 공망입니다. 경금이 관대하고 신금이 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임수, 양지, 계수가 묘지에 있다. 간목이 있고하고 묘목은 양지에 있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는 관대에 있고 무토는 쇠지에 있다. 그래서 뭐 경금, 신금 뭐 그럭저럭 괜찮죠. 신금 좀 약하더라도 문제는 계수, 임수가 약하다. 무토기토는 써먹을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염이 있어요. 홍염달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홍염하고 도화하고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홍염이나 도화라는 것이 그 역할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미세한 차이가 뭐냐면은 도화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본인의 매력 발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홍염은 뭐냐면 집요하게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작전과 뭔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고 한다. 뭐 이런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일관별로 홍역은 다 있을 건데,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매우 사회생활, 특히 현대같이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미일주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홍염이라 해서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내 앉은 자리가 관대에 있다. 음간들이 관대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강한 기운이에요. 그 을목이 진토에 있다. 이걸 정제로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가 축토를 깔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강한 기운, 성취욕,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그 공망, 인묘공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묘공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성의 공망이다.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양심에 꺼릴 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공망에 대한 해석 그렇게 하면 되겠고, 육친적인 해석은 이따가서 이쪽 12운동 대입한 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이라면은 하늘의 별이요, 달인데 지지에는 그 못지않은 그 화의 기운이 그대로 지지에 실현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염천의 기운과 어우러져서 매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양이란 말이 양이 홍염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집요하게 또는 직진성으로 가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운이 좋을 때 운이 좋으면 크게 대발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최소한 평타 이상은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크게 뭐 나대거나 그런 기질은 사실 없어요.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속은 최대한 챙겨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가는 스타일이죠 이게. 그리고 식신이고 또 그런 본인의 기운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이권이 달렸다 이런 데서는 크게 물러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정제가 관대한다는 것은 재물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세속적인 발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본적인 성품이다 그러면은 정은 이제 불꽃, 호롱불, 화롯불 이렇게 비유하죠. 그러한 것이 지지에 강한 세력이 있고, 그러므로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만 옆에서 그런 기운을 보조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하면은 다혈질적인 기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알면 되겠고, 인묘공망함으로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때에 따라서는 내 양심이 뭐 필요 없다. 내가 살고 봐야지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변덕스러운 그런 기질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술도 잘 먹죠. 하늘도 덥고 땅도 덥고 하니까 물도 항상 목마른 상태다. 조우가 너무 치우치면 그렇게 되겠죠. 육신적인 관계에서 모치는 이과하고 그 묘목은 양지에 있고, 그래서 모친의 기운 잘 살다가도 모친이 갑자기 소멸할 수가 있겠죠. 그 진술충민은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으면 처해덕은 있는 것이죠. 경금 신금이 그래도 관대하고 병지에 있으니까 쇠지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임수개수가 그 양지에 있고 절지에 있고 그러니까 배우자 내역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 자식을 낳으면서 점차적으로 배우자의 덕은 멀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거를 깔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본인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배우자를 서로. 여자 같은 경우. 남자는 그러지 않죠. 식신이라는 것은 죄를 생하는 쪽이기 때문에 잘해요, 남자들은. 그 다음에 옆에 글자에서 정해가 있거나 정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해만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이렇게 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애를 가지고 처녀 임신하여 본다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해가 있거나 미가 있다는 것, 정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천이지가 돼서 나를 뿌린 내가 뿌린 씨가 두 개라. 그럼 뭡니까? 내가 가정을 둘을 일구거나 아니면 모친이 둘이거나 아니면 조모 할머니가 두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해로움을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낳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해소가 되는 하나의 편법, 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여자 같은 경우가 정밀주라고 해도 조가 너무 치우쳤다. 4월에 미토다, 미월에 미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궁 자체가 굉장히 조열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입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많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안가를 가서 뭔가 좀 그 조를 맞춰 가지고 강가에 가든 아니면은 물을 많이 해가지고 매일 그 샤워를 많이 하든가 해가지고 수영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를 맞추지 않으면 애기 낳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애 낳자마자 바로 자궁 드러내고 끝났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밀도 잘 봐야 되겠어요. 정사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정사일주도. 그 다음에 학문운을 보겠습니다. 학문 직업은 같이 보겠습니다. 식신이고 기본적으로 식신이므로 학문에 대한 이해도는 빠르겠죠. 다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수기운이 있거나 목기운이 있고 수기운이 같이 조화를 맞추면 이건 관인상생으로 매우 좋은 모양이죠. 공부 잘할 수 있고 최소한 금기운이라도 있어야겠다. 금기운. 근데 금기운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항마의 요인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기운이 좀 더불어서 있으면 늦게까지도 긴 학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정미일주에 해월이다. 해월이고 토끼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상생을 이루면서 같이 어떤 그 해묘미 목국을 또 이룬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 관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겠죠. 행정직으로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공직, 고위직 같은 거 가가지고 잘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관련, 외국계 관련 회사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지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 시라도 인시가 되든가 해서 되면은 만학을 이룰 수 있다. 박사까지도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관적인 특징과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쭉 설명을 해 나가면 정화는 문명지상, 병화정화는 마찬가지예요. 밝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두뇌 애가 총명하고 눈치가 빠르다. 그다음에 양인이 있고 식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도도 빨라요. 그래서 소년길에 이른 시기에 보면은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도 잘하고. 다만 뭐냐면은 금수 또는 목기운이 없다면은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에 자기가 이해를 빨리 했다고 공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부가 게을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기운들이 뭐냐면 목기운이나 수기운의 보조를 맞추면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운이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직업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잘할 수 있다. 승부근성이 있으니까 양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의 모양을 봅시다. 정밀주가 옆에 축이 관여가 됐다. 유가 관여가 됐다. 해가 관여가 됐다. 이렇게 축이 관여가 되면 뭡니까? 축미축을 이루면서 역마성,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형이 되는 것, 이런 걸 봐야 되겠죠? 형이 되는 거는 법, 금융,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도 가능하겠죠, 역마니까. 그런 데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길을 가면 되겠는데, 요즘에는 IT 분야에 많이 가요, IT.
이런 형이면서 충 같은 게 IT, 반도체, 의학 중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이런데 이제 학과를 가면 되겠죠. 해가 관여가 되면 어떻게 돼? 행정직 모양이죠. 행정직 이런 건 이제 국가 공직성, 그 다음에 일반 그 행정 가기 위한 일반 기업 요런데 그런 문과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라는 게 강하고 뭐 사가 관여가 돼서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전기, 전자, 인터넷, 언론, 방송, 통신 사업이 방압을 봐가지고 스포츠 체력이 강하니까 스포츠, 교육, 유경 그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나의 기운이 강하다. 비견이나 양인의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봐가지고 이런 건 뭐냐면 특수직, 전문직, 교육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이런 데서 자기의 직업, 그 다음에 학과 이런 데서 특징이 있겠고 시에라도 인이 있거나 묘가 있거나 해서 그렇다면 만학을 이루고 그 다음에 관까지 뜨면은 말년에 고위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직업적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그 학과 이런 걸 분야를 쭉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운을 봅시다. 결혼운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 경금이 관대하고 신금이 양지에 있고 그래서 배우자운이 이렇게 약하진 않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도 보면 해수가 있든가 자가 있더라도 이게 뭐예요? 원진이지만 끌어안는 뭐가 있단 말이죠. 배우자운이 그래도 그런 괜찮은 모양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식신은 융통성이며 융통성의 기운이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되겠죠. 지장간에 보면 비견이 있고 또 인수가 있다. 을목. 그래서 왕성한 관심에 비해서 성사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눈치 보고 잰다는 거니까. 인수가 공망하여서 한 번 집착을 했다. 인성이 공망한다는 게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집착해서 보면은 계속 뭔가 쫓아가서 이뤄내야 하는 그런 근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정 때문에라도 어떤 그 젊을 때 그 젊음을 낭비하는 그런 시기도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인수가 공망한다는 것이 어떤 작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내가 좀 창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뭐 계속 끄달려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상의 절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배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간목이 있고 하죠. 인수가 있고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공망이고 연애에서 방해를 많이 받는 수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이루어지는 데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만의 요인 그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지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좋은 배필의 띠는 뭡니까? 미와 삼합을 이루는 양띠, 토끼띠, 돼지띠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닭띠가 있겠고 재성에 해당하는 원숭이띠가 있고 너무 조열하다 싶으면 쥐띠가 오면 되겠죠. 쥐띠 그 다음에 겨울생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추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주가 너무 이름이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하면 말띠가 오면 돼요. 말띠나 아니면 뱀띠.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띠를 맞추면 되겠습니다.